순노르TV. 물속엔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끔씩 몰려드는 해파리떼나 드물게 경로를 이탈해 유입되는 기행종 상어만 조심한다면, 푸른 부분이 특히나 맛있는 고등어부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방어와 전어, 그리고 요즘 살이 통통하게 올라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대하 등 침이 줄줄 흐르는 친구들이 민물과 바다 가릴 것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전 세계에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생명체들이 물속에서 질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 찢어버리는 아마존 피라냐와 한때 몸속으로 파고들어 살을 뜯어먹는다는 특성 때문에 고자 제조 물고기로 알려진 칸디루 등이 있죠. 오늘은 이 외에도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비주얼을 가졌거나 살면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수중 생명체들에 대해 알아보죠. 5위, 더 뿌릴샥! 왠지 모르게 이름부터 어딘가 불경스럽고 생긴 것도 조금 소름 끼치게 생긴 주름상어는 아가미가 주름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름상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생존해오고 있는 희귀한 개체이죠. 이들 중 가장 오래된 종은 약 8,400만 년 전인 백악기 때부터 존재해왔으며 주 서식지는 심해라고 하는데요. 주름상어는 다른 상어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먹이를 먹는 방식과 이빨입니다. 보통 상어가 먹이를 먹을 땐 톱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토막내어 먹는 것에 반해 주름상어는 뱀처럼 통째로 먹이를 삼켜버리는데요. 이에 용이하게 주름상어의 이빨은 안쪽으로 향하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크기의 반이나 되는 크기까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턱 또한 뱀처럼 크게 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완벽한 구조로 진화를 하지 못해서인지 입을 완전히 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을 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가미만 빼면 상어가 아니라 그냥 뱀 같은데? 무튼 그런 특수성에 더해 고대 어종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어서인지 바닷속에서 입을 벌린 채 희한하게 헤엄을 치는 주름상어의 모습은 상당히 호러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주 서식지인 심해를 벗어나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발견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름상어는 다른 상어들처럼 뱃속에서 새끼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우다가 출산을 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로 척추동물 중에선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하네요. 아유 귀여워. 4위, 램뿌리. 작고 늘씬한 몸매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장어보단 뭔가 미꾸락지나 꼼장어가 생각나는 칠성장어는 몸통 옆에 숨구멍이 7개나 있다고 해서 칠성장어라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우연인진 몰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주름상어처럼 칠성장어 또한 원시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칠성장어의 입은 흉측하다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런 구조를 턱뼈가 없고 원시적이며 하등하다 하여 원구류라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원구류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칠성장어와 먹장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칠성장어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입을 빨판처럼 사용해 여러 해양 생물에게 붙은 뒤 기생하며 살아간다 하는데요. 아무리 껍질이 질기다 해도 딱 붙어서 날카로운 혀로 상처를 낸 뒤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기묘한 생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하천이나 강에서 쉽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강원도 쪽에서 발견되고 있다 합니다. 여러 공포영화 제작사들은 칠성장어의 끔찍한 비주얼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괴물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킹콩에 나오는 개불 괴물도 그렇고 케빈 인 더 우즈에 나오는 발레리나 괴물도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 만화인 포켓몬스터에도 저리리리란 포켓몬이 칠성장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칠성장어는 끔찍한 비주얼과는 달리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왕실 요리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칠성장어 요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맛은 랍스타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난 못 먹을 것 같구나. 3위, 겁나 큰 징징이. 이번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보죠. 깊은 해저 바닥에서 불과 몇 미터 위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한때 바닷속 외계인이란 영상으로 알려져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준 이 생명체의 이름은 바로 큰 지느러미 오징어인데요. 이 개체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희귀종으로 생태계나 습성 같은 것이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합니다. 얼마나 찾기 힘든지 발견된 횟수가 지금까지 한 자릿수란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나마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는 최소 7m까지는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하게 다른 오징어들에겐 없는 관절이 각 다리마다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낚시를 하는 것처럼 관절을 꺾어놓고 그 아래론 촉수를 가만히 늘어뜨려 놓고 있죠.
전문가들은 아마 이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가 촉수를 건드리면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큰 지느러미 오징어의 사냥 방법일 것이라 추정한다 하는데요. 아무런 빛이 들지 않는 심해에서 저러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공포스럽지 않나요? 아직도 인류는 발견한 생명체보다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가 더 많다는데 바닷속엔 얼마나 더 희한하고 충격적인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큰 징징이 이야기는 끝이냐고요? 네, 끝이에요. 2위 니폰 구미 크랩. 이번엔 일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도쿄만에서 가고시마 해안, 그리고 대만 북부 해안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거대한 생명체는 일본 거미개라고 불리는 초대형 개인데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갑각류, 절지동물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합니다. 이 개들은 다리를 쭉 늘렸을 때 약 4m까지나 자라며 수명이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크기에서 오는 공포감이 장난이 아닌 이 친구들의 서식지는 깊은 바닷속이지만 얕은 바다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고 까탈스럽지 않아서 일본에선 아쿠아리움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이기 때문에 수산물 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덩치에 비해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먹을 살은 많지만 맛이 더럽게 없어서 저걸 사 먹을 바엔 그냥 대게나 킹크랩을 먹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얘네는 맛이 없으니까 빨리 버려버립시다. 그래도 심해 청소부로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지만 저런 애들이 심해 바닥에 깔려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네요. 1위 졸라 큰 호랑이 물고기. 그냥 대충 봐도 건들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빡세게 생긴 골리앗 타이거피쉬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개체는 아니고 아프리카 콩고강에서 살아가는 민물고기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50cm까지 자라고 최대 180cm, 성인 남성의 키만큼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의 입안을 보면 왜 이름에 타이거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호랭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무는 힘, 즉 치악력 또한 매우 강력해서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타이거피쉬는 생긴 것만큼 매우 난폭한 성격을 가졌고 겁도 없기 때문에 낮게 나는 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먼저 공격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피쉬는 거대한 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체 생활보다는 영역을 정해놓고 단독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앞서 보신 거미개랑은 다르게 맛은 또 희한하게 기가 막혀서 현지인들 사이에선 없어서 못 먹는 인기 식품이라고 합니다. 에이 이건 맛있어요. 뭘 보누? 그리고 의외로 사육하는 것이 쉬워서 국내에서도 분양받아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쪼꼬미일 때도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와 합사를 해선 안 되고 크기가 큰 만큼 큰 수족관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새끼일 땐 그래도 귀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커버리면 무서워서 밥은 어떻게 주누?